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뭐 대체 휴일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촬영이 좀 늦어졌네요. 오늘은 칼륨의 리비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리비도 하면은 특허권자가 있죠. 예, 누구예요? 프로이트요. 예, 그쵸. 프로이트의 성적 충동에 관련된 리비도 이게 가장 유명하잖아요. 근데 융도 리비도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적 충동이 아니라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개념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의 개념을 갖고 왔죠. 그러니까 자 프로이트의 리비도가 성적 충동으로 인해 외부 실제와의 갈등, 예, 이거를 리비도로 잡았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리비도를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좀 설정을 해요. 프로이트는요. 그래서 신경측적 태도라든지 병적 문제, 주로 환자들을 다룰 때 이 성적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융은 쇼펜하우의 의지와 에너지의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창조의 개념, 그리고 문화와 상징의 개념으로 이 리비도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리비도 문제 때문에 칼륨과 프로이트는 사제지간이었다가 철천지 원수가 된 겁니다. 네, 왜냐하면 프로이트의 이런 성적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도저히 모든 걸 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융 입장에서는요. 그거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이트와 융은 성장기가 너무 달라요. 예, 프로이트는 늙은 아버지와 젊은 엄마 사이에 나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이디푸스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칼륨은 거의 아버지와 함께 자랐어요. 엄마는 정신병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신경쇠약이라든지 정신병적 증세가 있어서 어떤 정상적인 모성애를 보여줄 수 없었어요. 예, 그런 융이 무조건적으로 이 프로이트의 리비도 이론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리비도 때문에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만큼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이 리비도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비도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칼륨은요, 리비도요, 성적 에너지를 인정했어요, 일단. 단지 그거는 원시 에너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에 가까운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아주 원시 시대에, 예, 사냥을 하고 먹고 그 다음에 춤을 추고, 사실 막 춤이라든지 이런 그 원시 시대의 예술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이성을 짝짓기를 위한, 그죠? 뭐 이런 그 구애의 행동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또 동물도 보면 사실은 어떤 그 에너지가 폭발할 때가 있죠. 그 에너지가 폭발할 때 주로 보면 짝짓기식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성적 에너지는 원시 에너지로 일단 묶어놓고,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비유와 은유를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문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죠? 예, 그거에 관심을 가진 칼륨은 리비도는 의지의 문제이고 에너지구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륨과 프로이트는 갈라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칼륨은 인간 본성 자체에 이 리비도가 있다라고 발생시킨다라고 봤어요. 근데 그 프로이트는 성적 충동과 외부적, 그러니까 결국에는 밖에서 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논쟁거리가 좀 있었죠. 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봤다라고 하면 에너지는 일단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상들 사이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전기 코드를 꽂으면 믹서기가 돌아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맛도 볼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던 그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통한 거죠. 예. 그래서 대상과 대상 사이를 봐야 돼요. 전기를 꽂는 것, 코드를 꽂는 것, 그 다음에 믹서기가 돌아가는 거, 이렇게요. 그래서 이 에너지로 본다면 이제 인과성과
엔트로피, 요 법칙, 요 두 가지에 이제 칼륨 선생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인과성에서는 이제 뭐 작용과 반작용,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컴플렉스는 정신적 외상에서 비롯된다. 그렇죠. 컴플렉스가 당연히 정신적으로 뭔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이 이렇게 내적으로 들어와서 응축되는 거죠. 네, 이렇게 봤어요. 네, 그리고 칼융 선생이 주장하고 싶었던 건 에너지는 균형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죠? 에너지는 균형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런데 심리도 그렇다. 네, 그러니까 어디선가 일정하게 비율을 맞추려고 한다. 네, 이것이 에너지의 법칙. 그리고 심리도 이렇게, 리비도도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엔트로피. 그래서 엔트로피는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좀 어려운 이론이죠, 사실 엔트로피 이론이요. 일단은 뭐 정의를 간단하게 하자면은 무질서한 정도, 예, 이것을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무질서한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물리 법칙으로 에너지는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움직이고, 이거는 당연하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강도의 개연성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움직인다. 네, 강도의 개연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간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에너지의 이동, 그래서 결국에 그 에너지의 이동은 창조적이고 근원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사람이 사람다울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원시적 리비도 안에서 묶여 있겠죠. 근데 정말로 전인화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어떤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이렇게 에너지의 이동이 근원적인 부분, 창조적인 부분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네. 이 리비도에 관련되는 아까 그 프로이트와의 갈등 이야기를 했지만, 또 프로이트와 그 당시에 어때요? 프로이트와 융과 함께 아들러도 있었죠. 예, 또 아들러와 프로이트도 대척점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에 관련되는 부분, 어떤 그 리비도, 그러니까 물론 아들러는 리비도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어쨌든 이것에 관련되는 이론이 또 달라요, 두 사람이. 그래서 프로이트는 인과론적 심리학, 그래서 인과를 중시했고요. 그래서 정신계는 원래 정지 상태인데 외부의 자극을 받았을 때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연쇄 반응을 한다,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근데 아들러는 최종론적 심리학, 그리고 최종점에 주목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원래 에너지는 충분하다, 정신엔. 예. 근데 이 에너지가 더 개연적인 상태를 추구하고 결국에 최종점에는 균형과 정지에 이른다. 그러니까 완성에 이른다라는 개념이겠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의 특징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 사람이 또 갈등을 해요. 그래서 융은 중도적 견해를 만들죠. 그래서 컴플렉스가 특별한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근데 정신계 자체는 비평형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에너지가 운동을 한다. 그래서 자극에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창조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컴플렉스 자체가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다. 근데 정신계가 비평형 상태, 이게 충동할 때는 얘가 반응에 자극을 하거나 아니면 창조적인 반응을,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칼융은 어떻게 잡았냐면, 환경 자극은 단순히 컴플렉스에 묶여있는 에너지를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방출하는 정도의 작용을 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발전적인 것은 창조적 에너지로도 이 컴플렉스가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컴플렉스에 대한 어떤 그 중도적 견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칼융은
몸과 마음의 통합을 대단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 자신감이 있을 때는 이 정신 에너지를 비축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육체에 쓸 만큼 정신 에너지를 비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칼융의 이야기에 비하자면 천재적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엄청난 노력, 예, 여기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이 건강한 몸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몸의 중요성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에 관심을 갖다가 그 관심이 줄어들게 되면 사실은 그 에너지는 또 다시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막 하던 그 에너지를, 공부에 관심을 딱 끊잖아요. 그러면 뭐 친구 문제, 아니면 뭐 오징어 게임 보러 가고, 뭐 넷플릭스 보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돌았었죠. 예, 그래서 칼융은 몸과 마음의 통합, 이거 되게 중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리비도는요, 진전과 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전한다는 거, 리비도가 진전한다는 건 생명과 세계에 적응한다는 거고, 그리고 정신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흐른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균형되어 있는 그 상태를 리비도가 진전하고 있다, 진전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멋진 말은 현실에 적응을 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불만족을 갖거나 부적응적일 때는 사실은 리비도의 퇴행이죠. 예, 리비도가 퇴행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컴플렉스가 작동됩니다. 그래서 자아가 균형이 깨져요. 예, 그리고 이 자아가 적대적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아가 어떤 에너지를 쓰지 못해요. 이 에고가 어떤 지휘 역할을 했는데 지휘를 못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리비도 그 에너지가 결국에 변환돼서 우울증, 양가적 감정, 내적 갈등, 불확실성, 의심, 의문, 동기상실,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는 정신적인 질환들은 다 이 리비도의 퇴행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칼융은 이 정의를 했죠. 네. 그리고 인간이 문화를 만드는 힘은 결국에는 이 리비도다. 결국에 리비도는 창조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음악, 미술, 그 다음에 종교,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보면은 근본에는 어떤 성적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권력이라든지 막 이런 아주 근본적인 어떤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비유, 은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문화로 이렇게 탈바꿈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사실 이제 종교잖아요. 그죠? 종교가 상징의 완전히 이 집합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 리비도는 이렇게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된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징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상징은 스스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끌어들이고요. 또 정신 에너지가 옮겨지고 보내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건 종교죠. 예, 상징 그 자체가 스스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며 정신 에너지가 옮겨지고 보내지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종교. 네, 맞죠? 네, 상징이요. 자, 그리고 또 상징은요, 원형적 토대, 집단 무의식에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상징은 재밌는 건 리비도를 조작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 굿즈 사는 거요, 뭐 이런 것도 다 보면 상징을 통한 리비도가 조작되는 거죠. 그래서 변환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칼융이 이야기한 리비도는 욕망의 장애물이 아니라 창조의 힘. 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프로이트가 강조했던 성적 에너지의 범주를 넘어서, 오히려 쇼펜하우어의 의지에 방점을 찍은, 칼 융의 리비도 이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칼 융의,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을, 한 권을 다 읽게 됐습니다. 각 섹션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심리학 공부방에서 제 나름대로 좀 쉽게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요 한 권이 다 끝났습니다. 네. 오늘 뭐 책덜이 하는 날이네요. 네. 자, 제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힘든 문제가 있으시다 그러시면 언제나 060-700-4579로 전화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저와 성심성의껏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